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이용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중에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주택임대를 또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요.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주택임대소득이라는 부분 소득에 있어서 일단 이 주택 수가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택이 1주택인지 2주택인지 3주택인지 여부에 따라서 과세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달 받으시는 월세에 대해서 과세는 기본적으로 되는데 이제 이 보증금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에 대한 이제 저희가 세법상으로는 간주임대료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과세 여부를 좀 보시면은 일단은 1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과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세가 안 되지만 기준 시가가 9억을 초과한다라고 하면은 1주택에 불구하고 과세가 된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2주택, 3주택부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월세에 대해서는 다 과세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 간주임대료라고 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 3주택 이상부터 이제 과세가 되는데 무조건 다 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 이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과세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주택임대소득에서 이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다가구 주택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주택으로 봐서 과세 비과세 여부를 이제 판정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다가구 주택에 여러 가지 이제 세대들이 들어가 있는데 구분 등기가 돼 있다, 그런 경우에는 각각을 2주택으로 이제 산정을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 소유한 경우는 가장 그 지분이 큰 자의 소유 주택으로 한다. 그다음에 만약에 부부가 이제 각 주택을 각각 갖고 있을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각각 한 주택씩 갖고 있는 경우에 두 개의 이제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 산정해서 그 임대소득이 과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연 이자율 2.1%를 적용을 해서 산정을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시면은 먼저 이게 그 과세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그 흐름도인데요. 먼저 이제 1주택인 경우랑 2주택인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은 일단 뭐 이제 최종적으로 과세되는 부분인데, 과세에서 빠지는 부분 위주로 보시면은 1주택이 만약에 국내가 아닌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 아니면서 기준 시가가 9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세에서 제외가 되고, 지금 이제 국외 소재 주택이 아니면은 이제 국내에 이제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지만 9억을 초과한다면은 이제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이제 월세 수입이 있으면 당연히 과세지만 없으면 당연히 과세될 건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 1주택인 경우에 이제 국외 소재 주택인 경우 이제 월세 수입이 있으면은 월세 수입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과세가 되는데, 월세 수입이 없더라도 이제 보증금에 대해서 이 비소형 주택이 세 채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과세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과세가 안 되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흐름도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주택임대소득을 과세하는 방식에는 이제 분리과세랑 종합과세라는 개념이 있는데, 말 그대로 분리과세는 그냥 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14%의 이제 그 세율로 그냥 과세하고서 끝나는 거고요. 종합과세는 이제 이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들이 있다면은 이제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익 금액, 즉 월세와 간주임대료가 있다면 요거를 이제 포함한 두 가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를 한다면은 이제 분리과세는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점 기억을 좀 하시고요. 2천만 원이 안 되면은 본인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서 본인이 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분리과세를 받거나 종합과세를 받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이제 그 관할 구청에 등록하는 경우, 세무서뿐만 아니고 관할 구청에 이제 등록하는 경우랑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과세 방식이 조금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차이 부분을 보시면은 필요경비 부분에서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60%를 적용을 해주지만 등록되지 않으면은 50%밖에 이제 필요경비를 인정을 안 해주고요. 그다음에 과세표준 산정 시에 이제 기본 공제라는 금액을 400만 원, 200만 원 이제 이렇게 이제 혜택을 좀 차이를 두고서 공제를 해주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주택임대 소득 외에 이제 다른 어떤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만약에 초과하는 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액 감면 부분에서는 지금 등록된 임대주택에 한해서 단기나 장기의 경우에 30%에서 이제 75% 이렇게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소형주택, 말하자면은 그 연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기준시가 2억 미만의 그런 소형주택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이제 적용을 해주는 세액 감면이고, 세액 감면을 받게 되면은 감면된 그 세액 감면액의 20%를 또 농특세로 부과를 해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주택임대소득 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